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 행렬의 식을 빨리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팁을 알려드리는데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릴 내용들은 굳이 저렇게 행렬로서 왜 풀어야 되느냐? 모든 문제를 꼭 저렇게 행렬로서 풀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특정한 경우에 저렇게 2x2로 만들 수 있는 행렬들이고 저런 형태라면 우리가 빨리 행렬식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지름길을 만드는 거예요. 지름길로 만든다. 지름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는 거야. 이 노드 이퀘이션을 지름길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두 가지로 컨덕턴스를 나누는데 컨덕턴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항의 역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저항의 역수. G라고 하면 저항의 역수. 근데 컨덕턴스 중에는 두 가지 컨덕턴스가 있는데 하나는 셀프 컨덕턴스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뮤추얼 컨덕턴스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컨덕턴스는 어떤 거냐면 노드 1과 노드 2의 어떤 연결된 어떤 컨덕턴스의 합을 의미해요. 노드 1과 노드 2.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G11, G22 이렇게 나와 있고 G12, G21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노드 1과 노드 2의 사이에 있는 컨덕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hanging between conductance예요. 그러니까 뮤추얼 컨덕턴스인데 어디냐면 컨덕턴스가 그 컨덕턴스 사이에 어떤 게 매달려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자, 그런 애들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쓰게 되면 바로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커런트 소스를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식에서는 지금은 이제 어떤 특정한 문제들을 쉽게 풀기 위한 걸 얘기를 하는데 자, 커런트 소스가 있는데 그 어떤 노드로 향해서 들어오는 커런트 소스를 살펴볼 때 그거를 A1으로 들어오는 소스를 I1이라고 하고 I2로 두 번째 노드로 들어오는 소스를 I2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각각 노드에 V1, V2를 써주고 요 앞에 들어갈 애들은 뭐냐면 셀프 컨덕턴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뒤쪽에 들어갈 노드는 또 마찬가지로 셀프 컨덕턴스가 돼요. 그리고 이 위치에 올 것들은 무엇이 되냐면 뮤추얼 컨덕턴스가 돼요.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식을 굳이 전개하지 않고도 이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쉽게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설명드릴게요.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알아요. 자, 그 예를 한번 이제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뭐 설명해봤자 상관없. 지금의 예는 아까의 2x2보다 좀 더 어려운 거야. 2x2보다 좀 더 어려운 그런 노달 어널리시스의 방법이고요. 지금은 일단 이 문제가 딱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들은 무엇을 구하는지 살펴봤는데 노드 볼티지를 구하라고 해요. V1, V2, V3를 구하라고 그래. 그리고 커런트 I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determine 그러면 이제 구하라는 거죠. 어떤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여기에 노드가 몇 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보면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럼 여러분들이 노드를 하나 찾아가지고 이렇게 V1, V2 뭐 순서는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노드 볼티지들이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순서대로 써주면 되죠. 그리고 이쪽에 또 노드 하나가 있어요.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아래쪽을 그라운드로 시험 문제에 잡혀져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라운드로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노드가 총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V4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어디를 그라운드로 잡을까?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라운드로 잡을까? 물론 이런 그림에서는 항상 아래쪽이 많은 소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아래쪽을 잡으면 되겠지만 아래쪽을 잡는 이유 중에 하나는 V1에 연결된 소자는 하나, 둘, 셋, 세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넷. V2에 연결된 소자는 하나, 둘, 셋, 넷. V3에 연결된 소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V4에 연결된 소자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V4가 제일 많은 소자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를 가장 복잡한 애를 0으로 만들어 버리자라는 거야. 근데 보통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아래쪽이 가장 많은 소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다리 형태로 표시될 때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래쪽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V4는 내가 구할 필요 없다. 어차피 0으로 잡아놨을 테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이미 이제 그라운드를 이렇게 잡아놨네요. 자,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까 행렬로서 얘네들을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해놓고 행렬로서 푼다라고 하면 요 형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돼요. 요 형태를. 자, 이 형태를 만들어주면 돼. 요 형태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돼. 요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어렵진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그냥 이쪽에 V1 써주고 V2 쓰리고 V3 써주죠. 그리고 V1, V2, V3 써주죠. V1, V2, V3 써주죠. 그 다음에 채울 거는 대각선들은 다 G1, G2, G3에 대해서 G11, G22, G33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1행 2열이니까 G12가 되는 거고 여기는 1행 3열이니까 G13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 2행 1열이니까 G21, 여기 2행 3열이니까 G23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이 형태를 외우는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형태를 외웠다라고 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값들을 뽑아가지고 요 행렬을 만들어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행렬만 만들면 그 다음에 계산은 계산기가 해주던가 뭔가 해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얘를 갑자기 만드냐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KCL이나 KVL 같은 거를 쓰지도 않고 손도 안 대고 얘네들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G11이라는 거는 얘네가 셀프 컨덕턴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V1에 걸려져 있는 셀프 컨덕턴스 어떤 거냐면 V1에만 걸려 있는 거야. V1에 걸려 있는 거. V1에만. 자, V1에만 걸려져 있는 애들을 찾아보면은 요거죠. 여기 3, 1 이렇게 되는 거죠. V1에 걸려져 있는 컨덕턴스를 찾아봅니다. V1에. 3S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S가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지멘스의 약자고 우리가 보통 저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옴이라고 써주지만 컨덕턴스는 단위가 S로 써죠. S. 그러니까 뭐 옴의 역수인 거죠, 그렇죠? 지멘스. 그래서 얘는 1분 이렇게 돼. 3S라고 한 건 저항 성분이 3분의 1 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얘는 미리 이제 컨덕턴스를 계산해 가지고 나온 상태예요. 자, 그래서 G11에 들어올 거는 11이라는 숫자로 봐서 얘는 1에서 1까지 1에만 연결된 애들을 표시해라라고 하면 여기서 1에 연결된 애는 1S와 3S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들은 연결이 안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에 이 노드에 연결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애 3, 1. 그래서 3과 1을 여기다 써줘요. 그 다음에 이쪽 G22, V2에 해당되는 거. V2가 이쪽인데 자, 이 V2에 해당돼 여기에 걸려져 있는 컨덕턴스를 구하는데 그러면 걸려져 있는 컨덕턴스는 자, 뭐가 있냐면 얘가 걸려 있고 얘가 걸려 있고 얘가 걸려 있는 거. 저항의 역수들이 걸려 있죠. 1, 2, 3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1, 2, 3 이렇게 써줘요. 아래쪽에 V3에 걸려져 있는 애들 컨덕턴스를 구해주면 저항들, 연결된 저항들 구해주면 돼요. 얘 걸려 있고 얘 걸려 있고 2, 1, 4 이렇게 걸려 있죠. 그래서 여기는 2, 1, 4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뮤추얼 컨덕턴스를 구해주면 됩니다. 뮤추얼 컨덕턴스는 여기서 이제 요 자리죠. G12. G12 자리는 뭐냐면 1과 2 사이에 있는 컨덕턴스를 구하라는 거야. 1과 2 사이에. 노드 1과 2 사이에 있는 컨덕턴스를 구하라. 그러면 1과 2 어디냐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컨덕턴스가 있으면 구해라라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1S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1과 2 사이의 컨덕턴스 부호가 근데
뮤추얼 컨덕턴스 값을 구할 때는 여기에 값이 마이너스가 먼저 들어가 주게 돼요. 뮤추얼 컨덕턴스 들어갈 때는 여기 마이너스가 먼저 들어가 주게 돼. 이 값이. 자, 그래서 1과 2 사이에 있는 L을 구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 앞에서 식에서 여기 써 있죠. 여기. 제가 여기 뮤추얼 컨덕턴스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리고 컨덕턴스 1과 2 사이에 있는 컨덕턴스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일단 시작하고 나서 이쪽에 걸려져 있는 값은 뭐냐면 1과 2 사이에는 1s밖에 없어요. 1밖에 없으니까 여기 값을 여기 1 써준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1, 3 1과 3 사이에 있는 컨덕턴스를 구하라고 해요. 1과 3 사이에. 자, 1과 3 사이에 연결된 거 보니까 1은 이쪽에 있고 자, 3은 여기 있어요. 근데 1과 3 사이에 있는 컨덕턴스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0이라고 써줘.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온 거죠. 1과 3까지 가는데 여기 지금 중간에 뭐 1도 거치고 2도 거치고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거치는데요. 얘네들은 포함 안 되나요?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 1과 3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 노드 사이를 말하는 거지. 거쳐서 뭐 사방팔방 가는 것들은 뭐 다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컨덕턴스가 없기 때문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얘는 제로를 써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채워주면 돼요. 아래쪽도 좀 채워볼게요. G21을 찾아보래요. G21. G21은 어디냐면 컨덕턴스 2와 1 사이. 자, 2와 1 사이에 있는 컨덕턴스가 있는데 얘는 1s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G23, 2와 3. 여기 보면 2와 3 사이는 여기 2가 있고 여기 3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2와 3 사이에는 2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2를 써주죠. 그리고 마이너스 9를 붙여주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행렬을 찾게 되면 바로 요 아래쪽에 행렬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 있는 I인데 얘네들은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커런트, 그 노드를 향해서 들어가는 커런트를 말해요. 노드를 향해서 들어가는 마디로 들어가는 전류. 자, 마디로 들어가는 전류니까 이쪽에는 첫 번째 마디로 들어가는 전류를 의미하니까 7A가 들어가고 5A가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7에서 5를 빼준 값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노드에서는 여기 보면 여기로 들어가는 전류는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5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세 번째 V3로 들어가는 전류는 뭐 17이 들어가고 있죠. 17. 그러니까 그대로 17 써주고. 그래서 2, 5, 17 이렇게 써주게 되면 바로 요 식에서 요 행렬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렬을 구해주게 되면 노달 어널리시스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커런트 소스가 있고 특별한 경우들 여기에 갑자기 볼테지 소스가 어디 들어가 있고 이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들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팁을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게 행렬을 만들었을 때 이 행렬을 가지고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3x3까지가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풀 수 있을 정도가 되고 3x3 손으로 해서 이제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기본적으로 행렬이라고 하면은 디터민턴트라고 하는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행렬을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요 행렬을 이제 어떻게 푸느냐. 요 행렬을 어떻게 푸느냐. 근데 요 행렬을 미리 이제 풀어가지고 얘가 얘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먼저 이렇게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구해주고 이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앞에 있는 여기 이 값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갖고 와요. 이렇게 갖고 와서 얘네들을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계산해줘. 자, 이거 계산해 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 더 예전에 이제 3x3 같은 거 계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었지만 이제 하나 더 제가 쓰는 방법은 하나 더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4,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2 이렇게 한 번 더 써줘요. 더 써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요렇게 계산한 것과 요렇게 계산한 것들을 서로 빼주면 되는 거죠. 서로 빼주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4, 6, 7 이렇게 되니까 4 곱하기 6 곱하기 7 더하기 그 다음에 0이 될 거고 0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0이 되는 거고 플러스 0 되고 거기다 빼기 이쪽에서 들어가면 여기도 계산해 보면 0이 들어가겠네요. 여기도 0 들어가고 여기서는 값이 마이너스 2 4가 되니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4가 될 거고 이쪽은 7 마이너스 1 되니까 빼기 7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얘네들을 계산해 주게 되면 64 24 곱하기 7에다가 뭐 얘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4 16이 되겠네요. 16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7 이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은 뭐 한 145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여기 145 이렇게 계산한 그 값을 하나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고 그래서 얘네들을 갖고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V1, V2, V3는 아래쪽에다는 금방 우리가 구한 요 디터미넌트 값을 우리가 넣어주고 그리고 위쪽에다가는 무엇을 넣어주냐면 V1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V1의 이 첫 번째 자리 있죠. 이 첫 번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 오게 되냐면 이 뒤쪽에 커런트 소스에 있는 요 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구해주면 돼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거를 구하는 방법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방법대로 그대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한 번만 보여볼게요. 이거 계산해주면 이 앞에 오는 거는 첫 번째 V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V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V2 같은 경우는 그대로 다 써줘요. 앞에 이거 그대로 써주고 뒤에 것도 그대로 써줍니다만은 V2는 두 번째 거다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의 그 커런트 값이 들어오는 거고 V3 같은 경우는 나머지 그대로 써주되 세 번째 것에 이 값을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준 값입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제가 실제로 막 계산 하나하나씩 하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고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 날 때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만 구해보면 이 행렬에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그걸 보면 여기서 이제 위 아래쪽은 구했잖아요. 145라고. 그러니까 위에 거 구하는 거 보면 다시 한번 써줘요. 2, 5, 17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죠. 먼저 계산해주면 17 곱하기 6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2 2가 되는 거고 이쪽엔 7, 5 마이너스 1이니까 7, 5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한 거 그래서 빼기 이렇게 2, 6, 7 2, 6, 7 빼주고 또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7 빼주고 그 다음에 0 이렇게 빼주는 요 식을 여러분들이 계산하게 되면 6, 7, 42, 6, 1은 6 102 플러스 8 7, 5, 35 마이너스 35 에다가 요 값은 12 12에다 7 하니까 84 마이너스 8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뭐 이상하게 나오네. 나 뭐 잘못했죠? 순서 바뀌어야 되나? 이거 0이네요. 요거는 0이네. 그러니까 빼기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요게 빼기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네. 그리고 요 값은 없는 거고. 요거 없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플러스 35 마이너스 35
이렇게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8이고 플러스 30이고 이렇게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아까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8 되고 35 모르겠어. 네, 순서가 좀 잘못되는데 이쪽에서 먼저 이쪽에서 빼주는 거예요. 이쪽에 이쪽 267에서 요쪽에서 요 위에 거를 빼주는 거예요. 먼저 일로 내려오세요. 이렇게 계산해주고 하면 요것도 한 145 나온대요.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값들을 각각 이제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V1, V2, V3가 나오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I1이라고 하면 이 I1이라고 하면 V2에서 V3로 가는 그런 볼테지가 있을 거고, 그럼 V2에서 V3로 가는 볼테지의 전압 차에서 우리가 컨덕턴스를 곱해준 값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값을 구해주면 우리가 커런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풀어 살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3차 연립방 정식이잖아. 3차 연립방 정식인데 딱 그 각이 좀 잘 안 나오잖아요. 각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를 어떻게 2차 연립방 정식도 시간 내에 풀기 어려운데 3차 연립방 정식이네. 그럼 여러분들이 딱 눈치채고 이거는 지금 뭔가 행렬로서 좀 간단하게 풀어보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다른 볼테지 소스도 존재하지 않고 커런트 소스만 있는 걸로 봐서 그런 용도로 나온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산기에 사실 이게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에. 그래서 계산기가 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미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상관은 무방합니다. 네, 지금은 4.3에서 이제 4.7의 예제는 똑같이 노달 어널리시스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딱 봤더니 커런트 소스들이 있고, 그런데 커런트 소스가 있는데 딱 봤을 때 방금 전에 썼던 방법을 이렇게 좀 써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간단하게 손 안 대고 막 문제를 푸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디펜던트 소스가 커런트 소스가 있어요. 여기 이 형태의 디펜던트 소스가 있는 걸 봐서 방금 전에 방법으로 좀 풀기는 좀 풀 수는 없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고, 풀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KVL을 가지고 KCL을 가지고 풀어주면 돼요. 자, 먼저 노드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KCL 가지고 풀어주는 거, 노드를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마디 해석법 혹은 노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먼저 V1, 자 여기서 미리 또 잡아놨네요. V1 잡아놓고 또 노드가 여기 있고 또 세 번째 노드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그림에서는 항상 아래쪽에 그라운드를 잡아주면 가장 많은 소자들을 연결된 그 마디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이 좀 더 편하게 되겠죠. 그리고 시험 문제에도 그렇게 예상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가정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고 나서 여기서 식들을 써주는데, 그럼 V1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KCL을 써주면 되고, V2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KCL을 쓰면 되는 일이에요. 자, V1에서 들어가는 일을 살펴보면 저는 들어가는 커런트에 대해서 계산해 준다라고 했고, 자, 들어가는 커런트에 대해서 이제 바로 계산해 준다라고 했고, 들어가는 커런트도 이쪽으로도 있겠죠. 자, 식을 조금 더 간단히 빨리 써보면요. 들어가는 커런트 먼저 5부터 계산하면 5가 들어가네 계산하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커런트를 계산하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커런트는 바로 여기 I1이나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쪽이 높은 데서 커런트 방향으로 봐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니까 높은 쪽은 이쪽이고 낮은 쪽은 이쪽이니까 높은 쪽은 바로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0 마이너스 V1 이렇게 되고, 거기에 1로 나눈 값이죠. 저항값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이쪽으로 들어가는 커런트, 이쪽으로 들어가는 커런트도 마찬가지로 써주게 되면은 이쪽은 그라운드 그리고 이쪽은 V1인데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커런트 방향이 형성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또 마찬가지로 0에서 V1을 빼주고 거기에 또 저항 성분을 이렇게 계산해 주는 형태가 되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커런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긴 벌써 5i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5i라고 잡아주고 또 플러스 이쪽으로 제가 방향을 잡았는데 이쪽 방향을 잡은 거는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를 거니까 높은 쪽은 이쪽이고 낮은 쪽은 이쪽이 되니까 V2에서 V1을 빼주고 거기에 저항 성분이 2분의 1 옴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들을 역수 취해 준 거 2분의 1 이렇게 요런 값이 다 0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식을 좀 빨리 쓰면 이렇게 식을 전개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은 갑자기 이제 노드에 대한 마디에 대한 V1, V2 말고 i라는 값이 이제 나왔어요. 왜 i라는 값이 나왔냐면 종속 전원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고 그 종속 전원이 있는 위치를 가서 여기서 i라는 값에 의해서 이 커런트 값이 영향을 받네. i는 어디 있을까 봤더니 i의 위치는 바로 이쪽에 있죠. 이 i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바로 식을 하나 써보면 여기는 분명히 이쪽에서 이 아래쪽으로 흐르는 커런트 방향으로 커런트를 의미하는 거니까 거기서 V1에서 아래쪽 방향은 제로가 되고 그라운드니까 여기서 커런트를 구해야 되니까 1로 이렇게 나눠준 꼴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i 값을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는 V1이라고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i는 V1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 하나 써서 식을 좀 정리해주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또 V2에서 계산을 해보면 V2에서 계산을 해보면 들어가는 커런트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위로 아래에서 들어가는 거 두 개가 있으면 들어가는 커런트 이쪽부터 계산해주면 커런트 방향을 고려해봤을 때 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높은 쪽은 V1이 되고 낮은 쪽은 V2가 되는 거죠. 이쪽. 그래서 V2에서 커런트를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이쪽 커런트를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V2에서 V1으로 가고 역수 저항값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위에서 내려가는 커런트는 5i로 그대로 써주면 돼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방향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커런트 방향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는 0이 되는 거고 여기는 V2가 되니까 0에서 V2 이렇게 주고 저항값은 2 플러스 여기에 방향은 주어진 요 값과 일치하니까 그냥 2V라고 써주면 됩니다. 근데 V라는 값이 또 마찬가지로 종속 전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V 값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V 값은 여기 있는 전원이네요. 그래서 V에 대해서 여기서 또다시 하나 설명을 해보면 V라는 애는 어떤 값이냐면 사실 이쪽으로 흐르는 커런트, 그러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커런트에서 발생하는 볼티지 드랍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V라는 애는 그냥 V2에서 V1을 빼주면 되겠네요. V2에서 V1을 빼주는 이렇게 돼서 요식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V는 잠깐만요. V2에서 V1이 아니라 V1에서 V2를 빼는 거 있죠. 이쪽이 높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V1에서 V2를 빼주고 요식을 또 여러분들이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변수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변수들은 노달 어널리시스에서는 노드예요. 노드에 있는 볼티지, 노드 볼티지 V1, V2. 그래서 V1, V2에 해당되는 연립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풀어주면 돼요.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풀어주면 됩니다. 다 풀지는 않을게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종속 전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방법을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앞에 방법 쓰지 말고 얘는 그냥 풀어서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앞에 방법 쓸 수 없다라고 했는데 행렬로서 풀었는데요. 여기까지 풀고 나서는 요 식을 세우고 나서는 그냥 행렬로 풀면 돼요. 행렬식으로 여러분들이 행렬 방법으로 풀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 이전에 우리가 풀었을 때는 이 행렬식을 바로 한 번에 손도 안 대고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종속 전원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행렬식을 통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